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프랑스의 공격수 티에리 앙리는 아스날의 레전드로서 많은 축구 팬들에게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공격수로서 앙리의 장점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유연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테크닉에 스피드와 파워까지 장착된, 거기다 수차례 득점왕을 먹고 프랑스 대표팀 역사상 최다골을 넣을 만큼 월드클래스 수준이었던 골 결정력,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도움왕까지 수상한 적이 있을 만큼 동료들에게도 많은 찬스를 제공했던, 결점이라고는 딱히 느껴지는 부분이 없을 만큼 완벽했던 공격수였습니다. 축구감독 혹은 팬이라면 누구라도 마다하지 않을 갖고 싶은 공격수였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앙리의 스타일을 닮아 고대 앙리라고 불렸던 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박희성, 1990년생으로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난 박희성은 여수 구봉중학교에서 3학년이던 2005년 금석배 중학교 축구대회 우승을 이끌어내는 등 일찌감치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전북지역 고교 명문구단이자 수많은 프로 선수들을 배출해낸 1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 레벨의 선수로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1위 고등학교에서 최우리, 그리고 1년 후배인 송수영과 함께 공포의 공격 라인을 형성하면서 2008년 4월 전국 고교 선수권대회 우승, 대통령배 8강 등의 호성적을 냈고 2008년 9월 홍명보 감독으로부터 대한민국 U10 대표팀에 차출되어 샌다이컵 대회에 출전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활약에 대학가에서도 고교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과 청소년 대표팀 경력을 지닌 블루칩 박희성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고, 결국 2009년 대학리그 최고의 팀인 고려대학교 축구부에 입단하게 됩니다. 2009년 1학년이었음에도 박희성은 고려대학교에 등번호 10번을 달았고 주전 공격수로서 10경기 출전, 4골 1도움이라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런 활약에 2009년 이집트에서 열린 U20 월드컵 대표팀에도 차출되었고, 일본 J리그 프로에서 활약 중이던 김동섭을 밀어내고 주전 스트라이커로 낙점받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에서 박희성은 골문 앞에서 수많은 찬스를 놓치는 등 좋지 못한 결정력을 선보였고 8강이라는 업적을 달성했음에도 박희성은 많은 질타 속에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8강 가나전 추격골을 포함해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U23 대표팀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박희성을 계속 차출했습니다. 사실 20세 이하 대표팀의 세대인 89년생 세대에서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등장하지 않아 많은 고민이 있었고, 기대주였던 김동섭이 J리그에서 벤치 신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박희성을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U23 대표팀으로 전환된 뒤에도 2년 뒤에 열리는 런던 올림픽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87년생 세대가 아닌 89년생 이후 출생 선수들, 즉 2년 뒤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21세 이하 선수들로 U23 대표팀을 구성하는 강수를 뒀고, 그 과정에서 2010년 28경기 출전 22골로 K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88년생 유병수는 2010년 아시안게임에서 차출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고 맙니다. 2010 시즌 고려대학교에서 시즌을 보내게 된 박희성은 중간중간 U23 대표팀에 차출되어 많은 경기에 불참하는 등 꾸준히 경기에 나서지는 못하면서 U리그에서 10경기 출전 1골을 기록합니다. U리그에서 1골에 그친 공격수가 K리그에서 22골을 넣은 공격수를 제치고 차출된 것만으로도 홍명보 감독은 많은 비난을 샀고, 이것을 계기로 박희성 선수는 본의 아니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아시안게임에서 박희성 선수는 와일드카드인 박주영이 합류하기 전까지 조별 라운드 2경기를 출장하여 1골을 넣는 등 나름대로 활약해줬지만 결정력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드러내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2011 시즌 3학년이 된 박희성은 광주FC로 이적한 김동섭이 K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K리그 최고의 유망주로 떠오른 지동원 등의 성장과 대구FC로 임대를 가서 좋은 성과를 냈던 김현성의 성장으로 대표팀의 부름이 뜸해짐에 따라 U리그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었고, 2011 시즌 15경기 출전 8골을 기록하면서 고려대학교의 수도권 영동권역 우승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2012 시즌에도 13경기 출전 6골이라는 우수한 활약을 펼쳤고, 마침내 2013년 고려대학교 졸업 후 K리그 우승팀 FC서울에 입단하게 되면서 그의 프로 커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에서 좋지 못한 기억이 있다고는 하나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는 거물급 신인이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FC서울은 대안이라는 프로 1년차 신인이 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었고, 대안이 2013 시즌 통산 27골을 넣는 대활약을 펼치는 동안 박희성은 15경기 출전 1골에 그치고 맙니다. 물론 1년차 신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감각을 쌓은 박희성에게는 나쁘지 않은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FC서울의 대안은 중국 장수로 이적했습니다. 박희성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셈이었죠. 당시 FC서울의 백업 공격수 자원인 김현성 역시도 2013 시즌 17경기 출전 1골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전 경쟁은 수월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대안에 대체자로 영입된 이전 시즌 브라질 세리에 비해서 시즌 14골을 기록했던 하펠 코스타가 영입되었지만 K리그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면서 박희성은 나름대로 많은 경기에 출장하게 되면서 시즌 19경기 출전 2골을 기록했습니다. 하팔 코스타가 8경기 0골, 김현성이 6경기 0골, 박희성이 19경기 2골을 기록하면서 FC서울 팬들로부터 하연성 트리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으로 불리기는 했지만 다른 두 선수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여준 박희성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15 시즌 레전드 박주영이 서울로 돌아오고 분데스리가2 출신인 윤주태의 포텐셜이 폭발하고 거기에 K리그 챌린지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아드리아노까지 영입되는 등 FC서울은 막강한 화력을 지닌 팀으로 변모했고 박희성은 훌륭한 공격 자원들을 상당수 보유했던 FC서울에서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에벨톤과 정조국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정도니 정말 뎁스가 어마무시했죠. 결국 박희성은 2015 시즌 K리그 2경기 출전 무득점에 그쳤고 2016 시즌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주 상무 입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상주 상무는 박기동과 박준태, 황일수의 삼각편대로 상당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박희성은 22라운드까지 단 한 번도 경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전력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선임 선수들의 전역 임박한 7월 말이 되어서 경기의 모습을 드러냈고 상주에서의 세 번째 경기인 성남전과 네 번째 경기인 울산전 연속골을 터뜨리는 등 그간의 서름을 달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박기동이 전역하면서 상주 상무의 완전한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후반기 대부분 경기에 출전했고 시즌 15경기 출전 3골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간 지도키도 부진했었기 때문에 후반기 박희성의 활약은 어느 정도 반등의 기회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2017년 K리그 챌린지에서 수많은 골을 꽂아놓고 상주 상무에 입단한 주민규에게 주전 자리를 내줘야 했고 주민규는 상주 상무에 입단하자마자 34경기 출전 17골이라는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치면서 박희성의 존재감은 잊혀졌습니다. 결국 2017년 5경기 출전 무득점으로 상주에서의 시즌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2018년 FC서울은 황선홍 감독의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으로 이전에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대안을 포함 많은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났고 안델손, 에반드로 같은 새로운 공격수들이 팀에 이적해오면서 다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여름에는 보얀 마티치까지 영입되면서 공격수 뎁스는 커졌지만 만족스러운 활약을 펼치는 외국인 선수는 없었고 심지어 안델손은 황선홍 감독과 심각한 불화를 보이면서 시즌 말미인 9월 말부터 다시 박희성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박희성은 복귀 후 두 번째 경기인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시켰고 타겟형 스트라이커로서 많은 헤딩을 따내는 등 나름대로 분전하지만 역시 부족한 결정력과 섬세하지 못한 개인 기술 등으로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11경기 출전 1골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2019년 FC서울은 최용수 감독을 재부임하게 되는데 이전에 자신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제공했던 박희성에게는 호재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냉정한 성격을 갖고 있는 최용수 감독은 박희성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고 2019 시즌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하면서 완전히 전력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2군 리그인 R리그에서도 9경기에 출전해 한 골 1도움에 그쳤을 정도로 박희성 선수의 부진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FC서울은 박희성 선수를 계약 만료시킨 뒤 방출시키게 되죠. 2020년 박희성 선수는 K3 리그 팀인 김해시청에 입단했습니다. 사실 FC서울이라는 명문구단 출신 선수가 3부 리그까지 내려가는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어찌됐건 박희성 선수는 김해시청의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낙점받았고 올 시즌 19경기에서 9골을 장렬시키는 박희성 선수 개인 통산 최다 득점을 올리는 시즌을 보냈고 김해시청은 K3 리그 정규 리그 우승을 달성. 박희성 선수 개인적으로도 K3 리그 득점 랭킹 5위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는 별명이 됐던 고려대 앙리는 박희성 선수에게 결국 부담이 되는 별명이었다고 박희성 선수는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박희성 선수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100% 만족할 만큼 성장한 모습은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부리그에서 뛰면서 골 감각을 되찾은 박희성 선수에게는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